마포 한강변 아파트. 늦가을 바람은 유리창을 얇게 긁으며 스쳤다. 한서윤은 커튼 사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빛 조각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면 그 빛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그것은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이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한 모양과도 같았다. 손끝으로 관자놀이에 주름을 더듬으며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통파를 견뎌온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한때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동산 권리증서, 은행 예금 통장, 투자 보고서. 숫자와 도장으로 채워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웠다. 돈은 많았으나 그것으로는 사람의 체온을 살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김정우 변호사의 이름이 떴다. 20회 넘게 곁을 지켜온 법률 조언자였다. 여사님, 생각은 굳어지셨습니까?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신탁으로 전환하고 파산은 형식적으로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요. 정우는 한 박자 말을 멈췄다. 상당한 충격일 겁니다. 특히 큰아드님은. 체면을 먼저 생각하겠죠.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이제는 알아야 해요. 내가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낼 수 있는지.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윤은 메모지에 짧은 글을 적었다. 돈은 숫자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숫자가 필요하다. 그녀는 이 메모지를 작은 노트 첫 장에 붙였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다. 마음의 기록이라 이름 붙인 일종의 일기장이었다. 강북 로펌에서의 만남. 여치 후 서윤은 강북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한지훈의 로펌을 찾았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 위에 반짝이는 조명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무겁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 31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다. 한 변호사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 가압류 결정문. 모두 변호사 김정우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가짜 현실이었다. 상가에서 소송이 들어왔어. 대출도 연체가 났다고 하고. 지우는 빠르게 서류를 넘겼다. 얼굴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침착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일단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말을 고르던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어머니, 금천구에 해담 요양센터가 있습니다. 비용도 합리적이고 시설도 무난합니다. 당분간 거기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윤은 짧게 웃었다. 요양원이라니. 강가 아파트는 곧 처분될 거고 제가 집으로 모시기에는 아시잖아요. 지영이도 있고. 그의 말끝에 묘하게 흐른 것은 배려가 아니라 체면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러나 마음 한쪽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뉴스 속의 아들.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 동안 휴대전화 화면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H&K 로펌 사회적 약자 지원 캠페인 론칭. 고령자 법률 지원 확대. 파트너 변호사 한지훈. 가족의 돌봄이 가장 중요한 가치. 사진 속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유는 화면을 꺼버렸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같은 빛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 지훈이 목도리를 감아주며 엄마 최고야 라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때의 채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실루디 해담 요양센터의 그림자. 며칠 뒤 서유는 금천구 해담 요양센터를 미리 찾아갔다. 복도 끝 형광등은 깜빡였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접수대 너머에서 입헉 박소정이라 쓰인 명찰을 단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햇볕이 잘 드는 4인실로 모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음악 치료가 있고 오후에는 체조 시간이 있습니다. 서유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른 감잎들이 바람에 쓸려 다녔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잎사귀들은 마치 사람의 마음 같았다. 마음의 기록번호 1. 그날 밤 서유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내가 가진 것은 숫자였고 잃을 수 있는 것도 숫자다.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숫자가 아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 곁에 남을 온기를 확인하고 싶다. 노트에 글을 적고 나서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 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 공기를 흔들었다. 한강 물결은 어둠 속에서 낮게 출렁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송도로 향하는 길. 며칠 뒤 서유는 송도에 있는 둘째 아들 한도윤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다. 미리 마음의 절반은 체념한 상태였다. 코트를 걸치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에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지. 현관 앞 작은 화분 속 감나무 가지에는 아직 떨구지 못한 감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마치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줄기 같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늦가을 저녁. 마포에서 송도로 향하는 도로 위.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은 여전히 출렁였고 서윤의 눈동자에도 같은 물결이 흔들렸다. 송도로 향하는 도로는 해가 기울수록 유릿빛을 닮아갔다. 차창 밖, 바다 냄새는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 바다가 아니라 콘크리트와 철골 사이에서 희미하게 증류된 냄새 같았다. 한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늦가을의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생각도 같은 리듬으로 들었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감나무에 달린 마지막 감처럼 매달린 마음을 아직은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귓불에 얼음처럼 닿았다. 국제 업무시구역 앞. 유리와 철로 겹겹이 지어진 빌딩의 벽면이 오후 해를 받아 흰빛을 튕겼다. 한도윤의 회사가 있는 건물은 1층 로비가 특히 밝았다. 광택나는 바닥을 지나는 운동화 소리와 힐 소리가 서로 다른 템포로 겹쳤다. 대형 LED판에는 실시간 주가와 해외 지수의 빨간 점, 파란 점이
규칙적으로 껌벅였다.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은 숫자였다. 숫자는 흔들리고, 숫자는 올라가고, 숫자는 떨어졌다. 숫자 사이로 사람의 목소리는 간헐적으로 섞였다. 접소대 앞, 서유는 명함을 내밀었다. 예약은 못했고요. 가족이라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안내 직원은 순서대로 정중한 미소를 내놓았다. 사장님께서 지금 미팅 중이십니다. 일정이 꽤 길어질 거라고. 얼마나 길죠? 해외 BC 화상콜이 이어져서요. 죄송하지만 대신 비서팀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젊은 여성이 빠르게 걸어왔다.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녀는 태블릿을 열고 화면을 돌려 보였다. 화면에는 회의 일정과 메모가 이어졌다. 내부 메모 발췌.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글로벌 펀드 BC콜, 리스크 질의 예상. 16시 40분 PR팀, 오너 리스크 점검, 가족 이슈. 17시 30분 사내 공지,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업데이트. 가족 이슈. 단어는 아주 작게 적혀 있었으나 서윤의 눈에는 유독 굵게 보였다. 가족이 회사의 리스크가 되는 나이. 그녀는 그 문구를 눈꺼풀 안쪽으로 옮겨 적듯 오래 바라보았다. 이건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서류 파일 맞으시죠? 비서가 봉투를 받치며 물었다. 네, 파산 관련 기사 스크랩도 있고요. 확인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직접 연락드리신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통화가 어려우면 내일 아침... 괜찮아요. 서윤이 웃었다. 회사가 바쁘겠지요. 로비 의자에 잠시 앉았다. 앞 유리병 너머로 모형나무가 흔들렸다. 진짜 바람이 아닌 공조의 바람일 텐데도 잎사귀는 그럴듯하게 떨렸다. 서윤은 종이컵 커피를 반쯤 마시고 일어섰다. 무언가 가볍게 내려놓은 듯 어깨가 조금 비어졌다. 그러자 한쪽이 더 무거워졌다. 내려놓음은 언제나 균형을 무너뜨린 뒤에야 겨우 새로운 균형을 만들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더 분명했다. 빛이 유리벽에서 한 번, 도로 표지판에서 한 번, 자동차 보닛에서 다시 한 번 튕겨 반짝였다. 그녀는 손가방 속 노트를 만지작거렸다. 지금 적을 문장이 입술 끝까지 올라와 있었으나 일부러 집어넣었다. 문장은 때로는 나중을 위해 남겨야 했다. 오늘의 한 장은 해가 더 기울었을 때에 쓰기로. 정오 전후의 사람들, 오후의 사람들. 저녁을 앞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표정으로 빌딩 숲을 가로질렀다. 박스에 담긴 샐러드와 플랫 화이트를 든 손, 보조 배터리를 든 손, 서류 봉투를 든 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 손과 손 사이를 바람이 지나갔다. 서유는 그 바람이 양손 사이의 온도를 데려가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휴대전화가 울었다. 김정우였다. 어르신, 송도는 어떠셨습니까? 서류는 전달했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고요. 정우는 통화를 한 손에 잡고 다른 손으로 지도를 펼치는 사람처럼 신중히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다음은 계획대로 해담 요양센터 쪽으로 일정 잡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계시고 며칠은 기다려보지요. 알겠어요. 어르신.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이 실험은
오래 끌수록 상처의 면적도 넓어집니다. 너무 오래 두지 맙시다. 서윤은 잠시 바람소리를 들었다. 압니다. 저는 숫자를 오래 붙들던 사람이니까요. 때로는 손절이 손해를 줄인다는 것도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웃었다. 숫자와 손절, 인생의 중요한 기술을 이야기하는데도 입안이 쓸쓸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앞으로 밀었다. 회담. 요양센터의 입구는 생각보다 낮았다. 간판에 내오는 낮음에도 희미하게 떨렸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한 덩어리로 흘러나왔다. 안내 데스크의 스피커에서는 작은 볼륨의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다. 진행자는 일기예보를 말했고 내일부터 영하권이라는 말이 물잔 표면처럼 잔물결을 만들었다. 오셨네요. 박소정이란 명찰을 단 간호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지도 지나치게 낮지도 않았다. 다만 일정한 간격으로 쉬어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어 듣는 이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사인실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햇볕이 조금 더 들어오는 자리예요. 오전엔 요가 비슷한 스트레칭 수업이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엔 음악 시간이 있습니다. 음악이면 어떤 거랍니까? 옛 노래를 가끔 틀어드려요. 신청곡도 받아요. 감나무 노래 같은 것도 합니까? 서윤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소정의 눈썹이 작게 올라갔다. 감나무요? 네, 찾아볼게요. 방은 복도 끝 창가 쪽이었다. 창틀 사이로 싸늘한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스며들었다. 외부 유리창 너머로 오래된 은행나무 벤치가 보였고 그 뒤로 작은 마당이 있었다. 마당의 한켠에는 키 작은 감나무가 서 있었다. 잎이 거의 떨어진 가지마다 한두 개씩 아직 떨어지지 않은 감이 매달려 있었다. 붉은 빛이 아니라 어둡게 눌린 붉은빛. 그늘 아래 오래 두었던 사과 같은 색. 침대마 서랍에는 얇은 담요와 일회용 칫솔, 작은 플라스틱 컵, 이름이 적힌 라벨이 정리되어 있었다. 라벨은 한서윤. 라벨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든다. 사람이 한 줄로 줄어드는 순간 한 줄은 무게를 감춘다. 입실 절차가 끝나고 소정이 약봉투를 정리했다. 정해진 약은 없지만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는 심연제가 조금 있어요. 첫날은 잠이 잘 안 오시거든요. 제가 밤에 창밖을 오래 보게 될 것 같네요. 소정은 서윤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한번 보았다. 밤엔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가끔 옛 생각도 더 크게 들리고. 그럴까요?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 배식카트가 복도를 끌고 지나갔다. 트레이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서로 부딪혀 작은 금소금을 냈다. 수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흰 고기 반찬이 조용히 식어갔다. 같은 방의 다른 노인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한 입씩 밥을 넘겼다. 화면에서는 홈쇼핑 채널이 말끔한 목소리로 겨울 이불을 소개했다. 따뜻함을 광고하는 목소리는 열받고 실제 공기 속 따뜻함은 또 다른 계통의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복도 청소기가 지나간다. 청소기가 남기는 고른 소음은 메트로놈처럼 사람들의 호흡을 일정하게 만들었다.
그 소리에 맞춰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낡은 사진을 뒤져갔다. 누군가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서윤은 이 리듬 속에서 조금 느리게 숨을 쉬었다. 오래, 길게, 아주 얕게. 밤이 깊어갈수록 센터는 더 조용해졌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다가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흐려졌다. 마포의 강물 위 반짝임이 떠올랐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숫자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했다. 오로지 바람과 냄새와 밝기만이 길을 설명했다. 휴대전화가 떨렸다. 낯선 번호.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왔다. 사장님께서 송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정쯤 통화 가능하신데 늦은 시간이 불편하시면 내일 오전 일정 조정해 보겠습니다. 서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조정이라는 단어가 귀에 오래 맴돌았다. 시간이든 마음이든 언제나 조정 가능한 건 바쁜 쪽이었다. 덜 바쁜 쪽은 조정당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조정하는 쪽이었다. 이제는 조정되는 쪽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는 쪽이 될 것이다. 그 모든 쪽을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은 그 중에 하루일 뿐이었다.